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법선 벡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원운동을 했을 때, 그쵸? 원운동을 했을 때, 위치 벡터를 R 벡터라고 그러고, 속도 벡터 V 벡터는, 그쵸? 위치 벡터를 위치 벡터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거고, 이 가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거나 또는 위치 벡터를 이걸 한 번 미분하고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위치 벡터를 두 번 미분했는데 요때 속도 벡터하고 가속도 벡터가 관계를 봤더니 여기에 속도 벡터라고 한다면 원의 중심으로 향했죠. 가속도 벡터가. 그두 개가 직각관계입니다. 그거에 대한 접선 벡터와 한 번 더 미분한 벡터, 법선 벡터가 수직인 관계를 이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위치 벡터 R에 대해서 단위 접선 벡터, 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속도 벡터인 거죠. 그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똑같은 크기로 나눠주면 길이가 1이가 되는 거죠. 1. 전체의 길이는 1이 되고 방향은 속도 벡터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되는 거고, 따라서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같은 벡터니까 길이가 1이고, 내적이라는 거는 A 벡터 곱하기 내적 b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는 이제 두 개를 칠 수도 있고 하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는 t하고 t가 같은 거니까 길이는 1이고 이루는 각도도 0이겠죠. 똑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이 두 벡터를 내적한 거는 어, 1이 된다. 그렇죠?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하면 이게 1이니까 1이 돼서 이게 1이 되는 거죠. 양변을 다시 미분하게 되면 내적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앞에 거 한번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하면 0이 된다. 이므로 어, 요거하고 요거는 내적 같은 경우는 이거 위치를 바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얘하고 얘 같으니까 et t 프라임 닷은 0이 돼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내적은 0이 되는데 요거는 길이가 1이잖아요. 요거는 0이 되면 이제 의미가 없지만 어떤 유한한 값으로 갖는다면 항상 이게 만족하려면 코사인 세타, 즉 앞에 거 길이 크기 요거 뒤에 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 두 개가 이루는 값이 0이 되려면 세타 90도야 되는 거죠. 세타 90도니까 이 두 개의 벡터들은 서로 직교한다. 90도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다시 단위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요 그러니까 단위 접선 벡터에서는 속도 벡터를 한 번 더 하면 가속도 벡터죠. 가속도 벡터를 가속도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얘네가 1이 되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우리 한 거죠. 지난번에 사인 t하고 코사인 t 했는데 단위 접선 벡터는 요거에 저기 뭘 구하시면 됩니다. VT를 구하고 그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단위 접선 벡터가 될 테고 단위 법선 벡터는 요거니까 요걸 한 번 더 미분해 준 거니까 가속도 벡터의 크기 분의 가속도 벡터를 주면은 단위 법선 벡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 접선 벡터와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할 수 있고 여기로부터 위치 벡터로부터 구한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에서 그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 항상 뭐라고 하냐 서로 직교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직교인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커브가 이렇게 돼 있다. 어떤 물질 운동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 얘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얘 가속도 방향이 이렇게 되고 얘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얘 가속도 방향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항상 직교를 하게 됩니다.
다음 벡터 장은 울프람 알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벡터 장이 지금 화살표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n극이고 여기 s극이에요. 쇠가루예요, 쇠가루. 쇠가루가 여기 있을 때 얘가 받는 힘하고 여기 있을 때 받는 힘하고 여기 있을 때 받는 힘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받는 힘하고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각 위치에 따라서 쇳가루가 받는 힘들을 쭉 화살표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 길이는 얘가 받는 힘의 크기, 그다음에 이 화살표 방향은 그 힘을 받는 방향. 그렇죠? 여기에 뭐 여기에 전자가 있다. 양이온이 있다. 얘네들이 힘을 받는 방향,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크기나 방향들이 다를 겁니다.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벡터 장. 그래서 벡터로 나타나고 운동장, 장이라는 거 운동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각 위치에 따라서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거고,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벡터 장이니까 벡터 필드를 쓰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벡터 필드를 쓰면 되시는데, 벡터 필드를 보면 요 다음에 할 그레디언트 아, EL,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똑같은 얘기예요. 대리나.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컬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벡터 필드하고 하나를 더 써주셔야 돼요. 뭐냐면 플롯. 플롯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썼던 거니까. 그래서 벡터 필드 플러스 써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fxy가 x는 1이고 y는 y잖아요. 그러면 x는 1이고 y는 y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y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 그래프처럼 x가 1이고 y는 y고 x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y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좀 여기가 좀 크게 그려졌는데 그걸 바꾸는 거는 커스터마이즈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x가 1이고 y가 1이다. 그러면 여기쯤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쯤 되면 x는 그래도 1이고 x는 1이고 y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1과 1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고 0,0이다. 그렇죠? x가 0이에요. x가 0임에도 불구하고 x는 1인 거죠. 항상. y가 0이면 y는 0이에요. 그래서 이 0,0에서부터 x 방향으로 1만큼만 그려주면 되죠. 왜냐면 y가 0일 때는 y는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2다. x가 마이너스 1임에도 불구하고 x는 1인 거죠. 그렇죠? x는 항상 1, y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2를 사각형을 만들어 평행사변으로 만들어서 그려준 게 벡터 요 값들이 되고, 그거는 각 점에서 힘이면 힘, 어떤 뭐 외부의 어떤 작용에 대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 물리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x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벡터 필드, 벡터 필드를 그래프를 그릴 때는 벡터 장에서 벡터 필드 플러스를 쳐주시면 그리고 이게 x는 y, 그렇죠? x는 y, y는 x. x는 y, y는 x. 그렇죠? x는 y, y는 x. x는 뭐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네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y 값을 좀 다르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게 여기 보면은 각 축에 x, y가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혼동스러우실까 봐 그것만 달리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y는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x는 마이너스 3부터 4. 여기 x고, 이게 y고. 각 위치별로 0,0은 x도 0이고,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아무 힘도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요것들은 요런 경우에 많이 쓰이고 실제로 그래프나 이런 걸 그릴 때 많이 표시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기울기 벡터장인데요. 기울기 벡터장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기울기 벡터장하고 벡터장의 회전하고 벡터장의 발사는 실제로 구하는 거는 요거 대로 구하시면 되는데 의미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의미를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옛날에가 아니라 어떤 물건을 높이가 h인 곳에서 땅바닥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얘의 중력장에서 위치 에너지는 E는 mgh입니다. 내가 떨어질 때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꼬불탕꼬불탕꼬불탕 떨어지지 않고 빤치 떨어지죠. 그렇죠? 그것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이 에너지에 존재하는, 여기 지구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구 중심 에너지의 크기가 일정한 어떤 등고선처럼, 왜냐하면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은 F는 벡터 값이에요. 저 에너지의 그레디언트 값으로, 이거는 그거 쓰는 거에 따라 막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값으로 되는데 요 그레디언트 방향이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떨어뜨리면 꾸불탕꾸불탕 안 가고 에너지의 감소 방향의 기울기가 제일 큰 방향으로 구할 때 이걸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fxy하고 fy는 f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고, 두 번째 거는 f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예요. 여기 f니까 fx는 라운드 x, 라운드 f니까 y는 그냥 상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4승 마이너스 2의 x승의 y제곱. 그렇죠? fy는 x는 상수로 보시면 되죠. 4x y의 3승 마이너스 2의 x승 2의 y. 이게 fy니까 그레디언트 f는 A번 같은 경우는 fx 요거죠. 요거 y. y는 x축에 대한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 3차원 공간에서 이게 3개.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 에너지 스칼라량으로부터 가장 힘의 방향이 센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놀지는 않아가지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코일이 있다고 쳐봐요. 좀 약간 똘똘 마른 코일인데 요 안에다가 전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유도전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류 방향은 이렇게 돌아가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회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곱슬머리라고 하는 cur이라는 말을 쓰는데 curl F. 여기서 이때는 cur을 할 때는 요거는 벡터입니다. F는 PQR인데 P는 X에 대한 XY 제곱은 X 좌표에 대한 거고 Q는 Y 좌표에 대한 거고 R은 이제 Z에 대한 건데 RY는 R을 Z에 대해서 미분한 겁니다. 여기서는 RY라고 그러면은 Z로 GX 4승이니까 X는 그냥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X 4승. 그렇죠? QG는 두 번째 거죠. Y 3승. 죄송합니다. 이 Y니까 이거 Y네요. Y 이런 Y니까 이건 0이네요. 그렇죠? Y가 아무것도 없어. QG는 여기 Q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제 두 번째가 Q니까
라운드 Q Z3승이 있으니까 3Y의 Z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컬 F를 구할 수가 있고 회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백타장의 발사는 예를 들어서 다이버전스는 어떤 이런 평면에 얘가 수직으로 통과하는 값이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저 세타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이버전스를 쓰는데요. 내가 사시고 PQR에서 PX는 라운드 P에 라운드 X, QY는 라운드 Q에 라운드 Y 이렇게 구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여기 점이 들어가죠. 컬은 그레디언트는 뭐 X를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안 넣었어요. 다이버전스는 역삼각형에 점 들어가고 아까 거기는 안 들어갔죠. 그래서 다음 백타장의 발산을 구하라 그러면은 다이버전스 요거는 px니까 xy 제곱에서 y는 상수를 보고 x에 대해서 하면 px는 y 제곱이에요. 더하기 qy니까 y도 z는 상수를 보니까 y 제곱 더하기 z 4제곱 r제는 요거는 z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거는 y제곱 더하기 z3승 더하기 x4승. 그래서 발산하고 회전하고 백타장에서 이런 관계가 있다. 이거 구하는 거는 그냥 쉽게 구하시는데 에너지를 힘으로 바꿀 때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백타장으로부터 그레디언트로부터 구할 수 있고 기울기 백타장으로부터 구할 수 있고 직선 운동이나 아니면 직각으로 운동은 이렇게 했는데 뭐 생기는 건 유도전류는 이런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생기는 거는 회전에 의해서 구할 수 있고 발사는 뭐 이렇게 입사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질 이동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 어디에 있느냐? 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벡터 필드에 보시면 그레디언트, 기울기 백타장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발산 그렇죠? 이거 쓰시면 되고 컬은 이거 쓰시면 돼요. 가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거기에 맞게 한번 써보시면 구하는 건 쉽게 구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쓰는 거는 좀 많지가 않지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선적분인데요. 선적분은 선을 따라 적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면은 x, y 정적분이라고 그러면 이게 fx라고 치면요. y는 fx라고 치면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이거 아이고 이거 지금 무슨 정신인지 딴 데 정신이 팔렸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잖아요. 이 면적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데 흔적분은 조금 그 모양이 앞에 되고 C 커브를 써서 다른데 한번 보죠. C라는 이 커브는 X는 FT, Y는 GT.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A하고 B를 따라 존재하는 곡선인 거예요. 어떤 경로면 경로. T 시간이 A하고 B 사이일 때 평면사의 매끄러운 곡선이고 라지 F는 C를 포함한 평면 위에 정의된 XY에 대한 이변수 함수를 하죠. 무슨 얘기냐? Z는 fxy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밑에 이런 경로가 있는데 Z축이 하나 써주면 3차원이 되잖아요. 이따가 요거는 다시 한번.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요거 X는 T고 Y는 T제곱이니까 요건 그래프는 뜻이 뭐냐? 그래 보면 되죠. 3D 하면 되니까.
파라메트릭 플러스 플롯 x하고 y하고 x 플러스 y를 한번 그려보면 아이고 플롯 3D 해야 되나? 여기에 플러스 3D입니다. 이렇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z는 x 플러스 y 이렇게 지금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이런 그냥 면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그려준 거예요. y축, x축 이런 면인 거죠. 그거를 어떤 곡선을 따라가냐면 x는 t, y는 t제곱. 요 면을 그렇죠? 파라메트릭 플러스를 쓰셨죠. 파라메트릭 플러스인데 x가 t, y가 t 제곱인 아이고 그래프는 xy축에 이런 걸 거란 말이에요. y는 x제곱이에요. x가 t고 y는 t제곱이니까. 그러면 요런 그림이 아까 봤던 여기에 xy 제곱이니까 여기다 하나 더 그려봅시다. x, y는 x 제곱. 아이고 3차원이 안 되고 그냥 어, A, B, C, D, E E는 밑에다 곡선만 그릴 거야. E는 커브에 아까 x는 t, y는 t의 제곱, z는 우리가 t는 마이너스 2부터 그럼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그렸던 x 플러스 y는 요게 되고 t, x가 t고 y는 t제곱으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선적분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선적분이라는 거는 얘와 그렇죠? 이 곡선 사이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 요거는 이 곡선과 요 x축 사이의 면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산적분은 위에서 봤을 때 존재하는 x 플러스 y가 됐든 뭐가 됐든 3차원 그래프의 표면과 이런 표면과 요 선을 따라 그리는 사이가 이루는 면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Z는이 만약에 힘이라고 한다면 force 힘이라고 한다면 힘이 따라서 이 경로를 적분하게 되면 그게 1이 됩니다. 왜냐면은 1은 W는 F 곱하기 S라고 쉽게 쓰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잘 보면 F하고 DS 곡선을 따라 가는 이동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우리가 들었다. 물건을 들었으면 힘을 갖고 있죠. 그걸 따라서 내가 끼우뚱 하면서 갔다 그러면 내 경로 끼우뚱한 경로만큼 적분을 해줘야 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곡선 C를 따라서는 하는데 X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아까 볼게요. 요걸 따라서 하는데 요 곡선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얘 면과 여기 이게 X는 이제 T라고 했으니까 0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아까 T가 X라고 그랬거든요. 요 위하고 요 위를 수직으로 했을 때 그 사이의 면적 그게 뜻하는 게 요겁니다. 그리고 요거의 표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fxy x가 ft, y가 gt니까 하고 f 프라임 t, dt 왜냐면은 dx는
여기서 보시면 dt분의 dx는 f 프라임 t니까 dx 대신에 dt f 프라임 t 쓰시면 x를 따라 위의 면과 우리가 원하는 f 요 그래프 사이의 면적을 구할 수 있고 y를 따라서는 dt분의 dy는 g 프라임 t고 그 다음에 ds는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의 루트 뭐 그래서 양분의 dt를 하면 ds는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렇죠?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그러면 ds는 dt분의 루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x축을 따라서 아까 윗면과 사이의 면적이고요. 요거는 y축을 따라서 면적인데 세 번째 거는 이 곡선을 따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y는 0부터 t제곱이 0부터 1까지네. 요 사이. 요 곡선과 요 위에 있는 면 사이가 이루는 면적을 구할 수 있고 그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work를 구할 때 W는 FS라는 걸 구할 때 일은 가한 힘과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단순히 곱하기가 아니라 힘도 변할 수 있고 이동한 거리도 변할 수 있잖아요. 일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거 구하는 게 3번입니다. 이거는 X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거, 이건 Y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거, 요건 아까 그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면적. 그렇죠? 그럼 요걸 보자. 그러면 구하는 건 사실 의외로 쉬워요. 플러스 Y니까 dx니까 밑에가 t에 대해서 0부터 1에 대해서 x는 t고 y는 t제곱이고 dx는 dx분의 dt분의 dx가 1이니까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dt분의 dx는 1이니까 그렇죠? f 프라임 t가 1인 거죠. dt만 쓰면 되죠. 1 곱하기 dt. 2분의 1 t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부터 여기까지 2분의 1 플러스 6분의 0. 지금 아까 그 면과 x축과 이루는 사이의 그 면적은 6분의 5. y축과 이루는 거 x 플러스 y 하셔도 되고 면적에 따라서 x, dx. 요 곡선과 S 아까 이 포물선이 사이에 이르는 면적을 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흔적분 계산 y콜 fx일 때는 dx니까 그렇죠? dx일 때는 그냥 y 대신 fx 넣으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x에 따른 면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f dy는 요거는 dx로 나누면 그렇죠? dy를 dx분의 dy로 하면 f 프라임 x가 되고 dy는 f 프라임 x 양분의 dx로 곱해주면 dx dy 대신 f 프라임 x dx 나오면 되고 요거는 아까처럼 루트 1 플러스 요거는 여기에서처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x에 대해서 구한 건 개일이고 이건 dx분의 dgx니까 dyx fx y니까 아까 저 앞에서는 g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f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구하면 구할 수가 있다. 하나만 해볼까요? A번 그렇죠? C번 해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가 x제곱인데 y는 x예요. y는 x니까 x 3승의 루트 1 플러스의 dx제곱의 y 1이죠. 이게 dx 그렇죠? 1 플러스 dx분의 dy 1 dx 요거 구하시라는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요거는
요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y 콜 x라는 곡선, 요거는 y 콜 x 제곱이라는 C2라는 곡선, y 콜 x라는 곡선을 따라 요 여기는 이제 x제곱 y 플러스 요거는 각각 구해서 하시면 됩니다. x제곱 y 3승이 s라는 곡선과 이루는 사이의 면적이 됩니다. 여기서 s라는 곡선은 y 콜 x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 그것과 x제곱 y 3승 그려볼까요? 그림을? y 콜 x니까 이거는 짠 그죠? 이거는 없어져라. 요거 거기다가 뭐죠? x제곱 y 3승 그렇죠? Z는 x의 제곱 곱하기 이거 곱하기 y의 3승. 그러면은 구하는 거는 요 푸른색 곡면과 요 직선 y 콜 x가 이루는 사이의 면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었을 때 Z축과 평행할 수직을 그었을 때 그 면과 얘 직선이 이루는 그 면적이 합인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T가 0부터 2까지니까 X가 0부터 2. 그렇죠? 이거는 아까 여기서는 왜 y 콜 x로 그리면 3차원 플러스에서 면으로 나와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플러스로 그리면 z를 0으로 놓고 파라메트릭 플러스로 커브로 그리면 직선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그린 거. 그런 거를 이제 복수해서는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서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지오지브라 3D 캘큘레이터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적분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선에 따른 선적분 방법, 폐곡선일 때 코사인 t, 사인 t 그렇죠? 다음에 선적분을 구하라 그러면은 각각 p dx와 플러스 q dy로 나타낼 수 있다. 인테그랄 dx면은 그냥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죠? dx는 아까 t로 나왔을 때 그렇죠? dx는 ft gt 1이고 f 프라임 t dt f 프라임 t 0부터 2파이고 f 프라임 t f 프라임 t 마이너스 사인 t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t 0부터 2파인데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2파이는 1이고 1파이 0이니까 폐곡선은 항상 생각을 해보면 폐곡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쪽부터 이쪽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각각의 아이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반을 나누어서 구하라는 얘기. 반을 나눠서. 반을 나눠서. 그래서 t분의 0부터 파이까지 하고 그러면은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p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q dy로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곡선 C가 있을 때는 뭐 요거에 따라서 그렇죠? 요거에 따라서 구하시면 될 것 같다. 이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적분의 물리적인 의미는 앞에서 이미 다 설명드린 거예요.
which vector RT가 FT, GT라고 그랬을 때 X는 FT가 되고 Y는 GT가 되고 T는 AB. T를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fxy는 PQ로 하자. C를 따라 fxy가 한 일은 W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요거 X축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구한 거, Y축에 대해서 Y에 대해서 구한 거. 요거는 사실 전체 얘와 DR의 내적이 되는 거죠. 내적이 되고 요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곱하기, 왜냐면 이게 다시 이제 스칼라량으로 바뀌니까 1이라는 게 올해 2분 곱하기, 왜냐면은 r 프라임 t라는 게 1t분의 t r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곱하기 요거는 dr이다. 그러면은 하나만 해볼까요? B번 인테그랄 C의 F y i 플러스 xj 닷 rt 지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의 i 플러스 사인 t는 코사인 t의 j. 이건 ij는 x하고 y축의 단위 벡터입니다. dt, t는 0부터 파이. 근데 y는 지금 보면은 사인 t잖아요. 사인 t. x는 코사인 t. 0부터 파이까지. i는 이제 1이 되지만 ij는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0이 돼서 sin t 마이너스 sin 0t. 잠시만요. yx죠. yx 코사인 t. 뒤에는 마이너스 sin t. 어쨌든 코사인 제곱 t dt. 요걸 구하시면 돼요. 이거는 0부터 파이까지 파라메트릭에서 파라메트릭 플러스 올프람 알파에서 접근하시면 되죠. 이거 그렇죠? 0부터 파이까지 마이너스 사인 t의 전체 제곱 플러스 코사인 t의 전체 제곱. 1이면 되게 간단하게 끝났을 것 같은데 6이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게 요거와 요거의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니까 요거 곱하기 2. 왜 1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는 것도 이제 동쪽 방향으로 물건 들고 가는 걸 플러스라고 치면 서쪽 방향으로 물건 들고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여기서는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게 되면 얘는 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점점 하다가 얘는 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동쪽 방향. 근데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값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서쪽 방향 가는 거를 플러스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가 요거의 4배가 되는 거죠. 이상. 여기서까지. 이게 얼마냐? 0.5의 4배 곱하기 4. 2. 그렇죠? 2가 되면은 이게 이제 단위는 1에 다니는 에너지는 주울이거나 뭐 칼로리거나 뭐 그거는 단위에 따라 달라질 거고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응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한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 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벡터의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물리가기가 되게 편한데, 이미 여러분들 물리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도 물리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이 묘세계, 그 다음에 선적분의 개념, 이런 것들을 꼭 알아두셔야 되긴 하는데요. 뭐잘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